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에서 나온 개인 파산 회생 실무 중 뭔가 좀 특징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신용불량자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안 쓰고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라는 제도는 이제 금융채무불이행자라고 용어가 변동되었다. 그게 이제 이 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6판에 3월 10일 날 나온 책입니다. 면책제도의 합헌성, 다 옛날부터 이건 다 합헌이죠. 특이한 건 없습니다. 이거 다 헌법재판소 이미 나왔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갱생설의 입장, 특전설과 갱생설이 있는데, 갱생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뭐 우리나라보다 파산 자체가 훨씬 앞서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먼저 발달한 데가 파산 제도가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책이 가장, 이게 이제 그 용어는 이거죠. 항상 나오는 게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 honest but unfortunate debtor. honest가 성실하죠. fortune이 운이 좋은, unfortune는 불운한이죠.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로 하여금 다시 설계할, 미래를 설계할 깨끗한 상태를 향유하는 게 이제 면책제도다. 이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책, 개인파산 면책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뭐 일반인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미국 연방파산법은 7장, 청산이 우리나라의 파산 절차고, 이건 이제 뭐 법조인들은 알아도 일반인들은 알 필요는 없고요. 미국의 개인 파산 절차와 우리나라 다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파산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 신문 등 일정한 심리를 거친 다음에 파산 선고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채무자 신청 사건의 경우에 파산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바로 파산 선고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특이하죠? 이 32. 그렇죠? 이거를 오토매틱 스테이, 자동 중지라고 합니다. 다만 채권자 신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법원이 개시 결정으로 파산 절차가 개시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자동 중지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논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뭐. 둘째, 우리나라는 파산 선고 시에 파산관제인을 선임하지만 미국에서는 파산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주로 접수일에 US 트러스티라는 연방관제인이 관제인 명부에 등재된 후보 중에서 임시관제인, 인터림 트러스티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임시관제인은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자들이 별도로 관제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그대로 파산관제인이 됩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절차 진행이 복잡하지만, 복잡해도 지금은 이제 단일 절차로 하죠. 미국에서는 파산 절차, 면책 절차가 하나의 절차로 진행된다. 그렇죠? 미국 파산 절차의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넷째, 우리나라는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 등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를 심리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원이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를 심사하지 않고 반드시 면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심사를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관제인이 또 직권으로 이것저것 막 해줘. 그렇죠? 미국이 훨씬 채무자한테는 천국이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대심 절차, adversary proceeding이 이제 심리하는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입증 책임은 이의신청이 측에서 부담한다. 당연히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신청하는 채권자 내지 파산관제인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교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이 뭐 예전에 200개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100개로 나오네요. 미국에서는 파산 사건이 채무자였다는 이유로 면허,
허가, 인가, 특허 등을 거부 취소해서는 아니 되고 고용을 거부 종료해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파산 절차의 개요. 뭐 미국은 하여튼 파산이 천국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개인 파산하고 개인 회생에서 개인 도산 전체에서 개인 파산 절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입니다. 약 60에서 70%. 그 다음에 개인 회생, 우리나라 같은 개인 회생이 30에서 40%. 우리나라는 반대죠. 개인 파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40-40%고 개인 회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미국하고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개인 파산이 2라면은 개인 회생은 1. 우리나라는 개인 파산이 1이라면 개인 회생이 2 정도 됩니다. 2는 조금 안 되고 한 1.5 정도 됩니다. 약간 이거를 이제 기현상이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건데 뭐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미국 개인 파산 및 개인 회생 신청 건수 여기 보십시오. 비율이 나오죠. 71, 뭐 60, 70%. 그냥 꾸준히 개인 파산이 개인 회생이 2배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60에서 70%를 차지한다. 나머지가 이제 저거다. 그래서 영국은 어떻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영국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영국 그죠? 이제 학자들이나 보는 거고. 이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보는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까지만 볼 필요 없습니다. 독일 제도가 예전부터 좀 여기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 오판도 그렇고. 독일에 대해서 또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독일에서 아마 공부하신 판사님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일본 제도가 좀 볼만하죠. 우리나라에선. 그렇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죠? 일본 제도는 좀 볼만합니다. 일본.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본 제도부터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